뭐야, 현대 플래그십 모델이 바뀐다고? 에쿠스 다시 나오는 건가? 뭐야, 이거 MPV야? 이게 스타리아 같은 차라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현대차의 최고급 자동차라고 하면 뭐죠? 당연히 그랜저죠. 대한민국 성공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그랜저를 넘어서는 최고의 플래그십 모델이 새롭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오닉 9. 야, 기다렸던 이 차가 바로 다음 달 LA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아이오닉 9이라고 대답해야 되나? 뭐 그럴만도 합니다. 요즘 들어 최고의 럭셔리는 공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현대도 이제는 최고의 럭셔리카를 세단에서는 찾을 수 없다, SUV거나 아니면 적어도 MPV 같이 거대한 차량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최고의 차라고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아이오닉 9,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현대 플래그십이다 라고 하면 최근에 그랜저 나오면서 나중에 돈 벌면 뭐 할 거야, 그랜저 사야지, 그랜저가 최고, 그랜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었잖아요. 성공한 격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랜저는 그 전까지는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현대가 뭐 코티나 포니 뭐 이런 거 만들 때 빼고 처음에 현대가 고급차라고 해서 만든 건 뭡니까? 83년에 스텔라였습니다. 이게 나왔을 때 현대에서는 뭐 난리가 났죠. Y카라는 걸 내놓는다고 하면서 아주 난리 났습니다. 그 차 나올 때만 해도 스텔라가 최고였어. 그러고서 3년이 지나서 그랜저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 그랜저가 요게 플래그십이었죠. 우리 머릿속에는 그 그랜저 때문에 그랜저가 플래그십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로부터 10년 후는 다이너스티가 나왔습니다. 그랜저가 플래그십 자리를 뺏기게 됐죠. 아니, 다이너스티가 있는데. 그로부터 몇 년 지나서 또 에쿠스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제네시스라는 자동차도 나옵니다. 그 브랜드 제네시스 말고 요 BH 요렇게 생긴 차를 제네시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현대 그랜저는 에쿠스 있고 제네시스 있고 그 밑에 첫째 아니고 둘째 아니고 무려 셋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플래그십도 아니야. 제네시스 쿠페도 나왔는데 쿠페는 뭐 이거 그랜저보다 당연히 위잖아. 그럼 넷째네? 그런 정도였는데 현대가 그러고 나서 다시 기함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건 2015년에 현대의 좋은 차들을 쭉 빼서 그걸 제네시스 브랜드로 가져가면서 그러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는 에쿠스가 EQ900가 됐죠. 그리고 제네시스가 제네시스 G80이라는 이름이 됐죠. 이렇게 제네시스로 가면서 위에 1등, 2등이 세 집 차려서 나가고, 그리고 3등은 단종되고, 그러고 나니까 그랜저가 어부지리로 다시 탑 클래스로 올라서게 된 거예요. 우리가 현대 그랜저 하면 당연히 최고의 차로 느껴지지만 현대 역사에서 그랜저가 정말로 플래그십이었던 시기는 80년대 후반,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 제네시스 가면서 한 거, 그러니까 전체 현대차 역사 중에서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랜저가 플래그십이었던 시기보다 그렇지 않은 시기가 훨씬 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랜저가 플래그십이야, 와 최고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또 기함의 자리를 내주게 되는 거죠. 현대 기함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뭔가 넘사벽의 고급차 하나를 딱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토요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 센츄리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거는 일왕께서만 타는 차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까지 엄청난 차를 만드는 회사구나. 그냥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차가 하나 있잖아. 뭐 많이 팔리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아이오닉 9이 또 그런 자리를 해줄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타의 알파드가 있듯이 아니면 볼보의 EM90 있듯이 현대도 럭셔리카를 대형으로 가져가는 거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대중전기차가 아니라 프리미엄 전기차를 만드는 메이커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오닉 9은 정말 중요한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이오닉 9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에 위장막 씌운 차를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거 봐도 잘 모르셨죠? 근데 이제는 위장막이 사라졌습니다. 위장막 대신에 위장 테이프만 붙은 상태, 이런 상태로 테스트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위장막도 안 하고 이렇게 다녀도 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오닉 9은 워낙 그런 차입니다. 이 에어로다이나믹을 정말 중시한 차고, 공기역학도 봐야 되고, 그리고 차를 가지고 다닐 때 여기에 이음이라든지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이 다 드러나고 있죠. 느낌 어떻습니까? 현대스러워요? 약간 EGMP 같아? 찐 EGMP다?
네, 그런 느낌 들죠. 전체 실루엣을 보면 이렇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미끈해요. 유선형 디자인, 뭔가 이렇게 빚어놓은 조약돌 같기도 하고 물방울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디자인하면 공기 저항 개수, CD 값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CD 값이 0.2 몇 정도 될 텐데 0.23? 4? 아마 굉장히 낮은 CD 값을 보여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다 보니까 같은 배터리 용량으로도 더 멀리 갈 수 있는 전기차다 라는 얘기일 거고요. 100kWh 정도 되는 배터리를 넣을 게 거의 분명해 보이고, 그로 인해서 이 차는 아마도 저희가 생각할 땐 아이오닉 5는 500km, 아이오닉 6는 600km, 이 차는 700km까지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닐까. 한번 충전에 700km 가는 자동차 있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인증에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WLTP 기준으로는 당연히 되겠죠. 공기역학 성능을 높이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주행 거리만 늘어나는 거 아니죠. 최고 속도도 높아져요. 가속 느낌도 좋아집니다. 고속 핸들링도 좋아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숙성도 좋아집니다. 전기차라면 당연히 조용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이 좋아지기 때문에 전기차 디자인을 하는 메이커들은 공기역학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공기역학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타이밍이 좀 아쉬워요. 왜냐면 공기 저항을 가장 중시했던 게 메르세데스 벤츠였거든요. 벤츠가 EQS가 나오자마자 이 EQS가 0.20이다 라고 하면서 와, 공기역학의 끝을 찍었습니다. 와, 주행거리 미쳤죠? 등등등을 얘기했었는데 이게 곧 단종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공기역학이 좋고 멀리 가고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차들이 아니라 정말로 과시할 수 있고 멋있고 차가 그릴도 딱 잡혀있고 요런 차를 원하는 거였나? 이산이 아닌가벼? 요런 분위기가 살짝 있거든요. 이젠 멋진 디자인이어야 된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가 지금 와서 갑자기 공기역학차를 내놓는다, 요거 약간 아슬아슬합니다. 아이오닉 6도 그랬고 아이오닉 9도 조금 아슬아슬한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EQS보다는 훨씬 예쁘다. 예쁘잖아요. 이 정도 디자인이면 가능성 있겠다, 요런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자, 디자인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차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현대차 특징 일자 램프 여기 쭉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전기차 특징 요 파라메트릭 픽셀 램프라고 하는 게 네모네모네모네모 요게 쭉쭉쭉쭉 이렇게 적용돼 있네요. 일자 램프랑 요게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독특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요 일자 램프가 보통 현대가 했던 호나도 그렇고 그랜저도 그렇고 굉장히 얇고 위아래로 바디가 있었죠. 범퍼라든지 바디가 딱 있어서, 그래서 일자 램프가 차체의 일부분을 가르고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요 일자 램프는 묘합니다. 네모난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요 나머지 공간은 뭐에 쓰게? 까맣게 그냥 비어져 있는 요런 투명 유리예요. 이게 예쁘겠죠? 네,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플라스틱 D가 차체가 흰색이면 일자로 된 이 DRL 위아래로 이렇게 블랙이 같이 있다는 건데, 이 투명 플라스틱이라는 소재가 사실 솔리드한 느낌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약간 그 부분이 톡 치면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긴 합니다. 야, 이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어요? 약간 연약해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실제로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이렇게 세로형인데, 세로형 헤드램프가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아주 묘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요거 디자인이 괜찮은 건지 퍼플렉시티 AI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형 헤드램프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큐브 LED 그래픽에 버티컬 타입 헤드램프가 적용돼서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더한다. 그래? 제네시스 라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MLA 기술의 적용이 예상된다.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예상이니까. 여기 후속 질문 파트가 있어요. 아이오닉 9의 헤드램프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요게 떴네요. 요걸 눌러보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근거 이런 게 나오는구나. MLA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 이거 얼마나 고급으로 만들려고 그랬지? 이게 여러 개 램프가 있다고 해서 MLA는 아니에요. 마이크로 렌즈는 그 앞에 있는 플라스틱의 표면에 있는 가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램프가 여러 개 있고 그 램프 하나의 그 표면에 여기 있는 요 렌즈가 MLA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디자인 특징도 얘기해주네요. 일체형 스키드 플레이트가 범퍼 하단에 거대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액티브 에어 플랩이 장착되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주네요. 이거 뭐
짱인데? 측면 디자인에 대해서도 그냥 물어볼까? 이거 뭐 굳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네. 자, 그럼 퍼플렉시티한테 측면 디자인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디자인은 지금 날렵한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상보다 더 날렵하고 더 유선적인 실루엣을 갖고 있다. 루프라인이 A필러부터 시작해서 매끄럽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이 공기역학적 성능을 고려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사실 물방울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고요. 물방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기역학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뒤로 길게 뻗으면 그럼 공기역학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SU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가 잘려 있잖아요. 이렇게 뒤가 잘려 있으면 요면 전체가 다 공기 저항입니다. 왜냐면 차가 이렇게 밀고 가면 앞쪽은 공기가 밀리고 뒤쪽은 공기가 비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압이 생기는 거야. 여기 저기압이 생기면 여기 공기가 없으니까 진공 상태가 돼서 뒤에서 차를 잡아 끄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길게 내려서 요 뒤에서 끊는 면적을 줄이는 거야. 뒷면을 줄이면 그만큼 저기압이 일어나는 양도 줄어들고 저기압에 끌려가는 부위도 줄어들어서 이 자동차의 뒷부분을 낮추는 게 공기역학이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물방울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캐릭터 라인은 수평적으로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릭터 라인이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서 한 단계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 차가 얼핏 보면 밋밋한데 툭 튀어나온 이 캐릭터 라인 덕분에 이 차가 굉장히 재미있는 자동차로, 굉장히 강인한 느낌의 자동차로 비춰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일라이트 오프닝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 윈도우 테두리를 DLO 라인이라고 현대차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DLO 라인을 다 유광으로 만들고 있어서 최신 자동차의 느낌을 자아내고 있고, 그리고 유리와 테두리 몰딩이 하나의 일체감을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것도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자, 후면 디자인도 있는데요. 후면 디자인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약간 뭐랄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식빵 같은 느낌이 들어. 약간 스타리아 같은 느낌 들잖아요. 이게 스타리아고 이게 아이오닉 9인데 좀 비슷한 느낌 들죠? 아니에요? 비슷해요? 근데 스타리아하고는 다르게 미등이 차체를 삥 둘러쳐져 있네요. 자동차 튜닝 하시는 분들 보면 요즘 식빵등이라고 안쪽에 이렇게 램프를 붙이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 장착돼 있어. 와, 윗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 램프 뭡니까? 여기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죠. 요즘 들어서 자동차들 이렇게 자꾸만 넓어지는 것 같더니, 그러더니 지금 차체 끝에서 끝까지를 다 채웠습니다. 와,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스타리아 뒷부분처럼 이렇게 미끈한 유리가 넓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폭도 옆에서 끝까지 다 유리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끈한 뒷모양을 보여줄 것 같고요. 널찍한 개방감이 아주 인상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산타페 뒷부분도 이런 느낌이잖아요. 열릴 때 굉장히 활짝 열리는 거. 그런 느낌처럼 활짝 열리게 될 것 같다. 파라메트릭 픽셀 램프를 뒤쪽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거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다 정사각형의 네모네모네모인데 여기 직사각형이 딱 두 개 있어. 요거는 뭐야? 아니, 다 정사각형이다 기다란 바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기 튀어나온 이유가 있겠죠. 튀어나온 이유는 이 앞부분에서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 옆으로 툭 튀어나온 요 라인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게 이렇게 튀어나와 줘야 이 바디가 스타리아처럼 밋밋한 게 아니라 옆으로 강인하게 SUV 느낌으로 빡!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램프를 길게 뻗은 걸로 보여져요. 나름 뭐 고민의 흔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현대차에서 이포레스트 테크데이라고 해서 공장 자동화 현장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뒤에 있는 이 테일게이트, 요게 윗부분은 유리 맞는데 아랫부분은 이게 철판이 아니고 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에 도장을 한 게 아니고 이 플라스틱 자체에 컬러를 넣고 믹스해서,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인 플라스틱이 색깔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차체색을 그냥 갖고 있대. 그러다 보면 이거 도장 과정도 필요가 없고 만약에 스크래치가 나도 그 안이 어차피 같은 색깔이야. 그래서 긁혀도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나는 그런 모양을 보여준다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보수하는 방법을 또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보수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제 컬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테일게이트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양산에 들어가는 건지 사전에 그냥 해본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요. 아무튼 직접 보시면 신기합니다. 더 가볍기도 하고. 뒤를 플라스틱으로 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냐고. 원래 세븐 컨셉트 한번 보세요. 여기 원래 유리였어요. 유리인 차들이 꽤 있습니다. 최초로 뒤 전체를 유리로 만든 건 볼보 C30이 뒤 전체가 유리죠. 안전의 볼보도 여기는 유리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차피 차체 외판은 힘을 받는데 전혀 역할을 못해요. 차체 안에 프레임이 없으면 이 외판은 그냥 쿠킹 오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쿠킹 오일 같은 거예요.
거예요. 그냥 뭐 부딪혀도 그냥 아무 힘 없이 그냥 쑥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차 밀어도 이렇게 꿀럭꿀럭 할 때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약한 거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실내도 간단히 볼까요? 아이오닉 9이라고 하면 1열, 2열, 3열까지 있는 자동차입니다. 당연히 7명이 탈 수 있는 자동차고요. 최근 들어서 이 3열까지 있는 자동차 중에 팰리세이드 같은 차는 333에서 9인승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차도 9인승이 나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지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9인승이 나와서 9인승 전기차가 된다, 버스 전용 차로를 들어간다, 뭐 그런 것들도 해봄직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3열까지 넉넉하게 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관에서 보다시피 물방울 같은 느낌이에요. 뒤로 갈수록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1열, 2열은 굉장히 넉넉할 것 같아.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3열을 보면 머리 공간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타페하고는 다르죠. 산타페는 옆에서 봤을 때 3열까지 그냥 루프가 일자야. 아래도 일자. 그러다 보니까 3열에 앉아도 1, 2열하고 큰 차이 없이 머리 공간이 넉넉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내려왔으니까 산타페보다는 전장이 훨씬 긴데도 불구하고 3열은 적어도 산타페보다 머리 공간이 더 좁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차량 크기는 커요. 그러다 보니까 1열, 2열은 지금까지 자동차 탔을 때 실내가 이렇게까지 여유로운 느낌이 드는 차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유로운 실내를 보여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실내에서 보여지는 요 계기판,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파노라믹으로 붙어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조수석에는 디스플레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안 들어갔네요. 조금 아쉽지만 뭐 곧 되겠죠 뭐. 그리고 지금 보면 특이한 점이 요거 특이하네. 문짝에 사이드미러가 있고 그 안쪽으로 지금 디스플레이가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이제는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자리 잡은 건가? 약간 사이드미러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져 있어서 저쪽 편은 보면서 사이드미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게 디스플레이야. 야, 참 재미는 있네요. 근데 지금 아쉬운 점은 사이드미러가 뒤쪽으로 많이 물러나 있습니다. 더 앞으로 가도 모자랄 판에 뒤쪽으로 왔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어떤 식이면 가장 좋을까? 앞유리 쪽에 붙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고개를 많이 돌리지 않고도 볼 수 있게. 왜냐면 이 차는 폭이 굉장히 넓은 MPV 같은 차고, 지금 센터 콘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센터 콘솔 높이도 봐, 이만해. 앞에 수납 공간도 막 뭐가 되게 많이 수납할 수 있고, 컵홀더도 이렇게 마련돼 있고, 진짜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는 차인데, 그러면 뭐가 멀어요? 저쪽 끝이 멀지. 운전하다가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이게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디지털인데 모니터는 차 안에 아무데나 놔도 된다면 좀 앞쪽으로 옮겨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건 그런데 특이한 점은 요 사이드미러의 가장자리를 깎아놨습니다. 오, 이걸 깎았어. 그냥 네모나게 해도 되는데 굳이 동그랗게 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네모난 것을 가장자리를 덮어서 가리는 거,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방법은 요걸 진짜 동그랗게 깎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OLED를 넣어야 되는데,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보는 횟수는 적을지언정 차 시동을 걸면 그때부터 계속 켜져 있거든요. 계속 켜져 있는데 OLED로 할 수 있나? 오히려 잔상 안 남고 지나가니까 잔상이 안 남을 수도. 아무튼 OLED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지금 별물같이 차에다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좀 아쉽고, 차하고 통합된 느낌을 아직도 못 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디지털 사이드미러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생소한 느낌이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이거는 주력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은 아직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합법화 시켜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다 어차피 못 팔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A필러에 지금 스피커가 있는데, 오, 스피커 크기 보세요. 기존까지 트위터는 동그랗거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길어요. 아니, 어떻게 트위터가 이렇게 길지? 이거 뭐 리본 트위터 넣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트위터가 아니고 뭔가 위상 스피커인가요? 위상 스피커도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트위터처럼 완전 고음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낮은 음까지 이렇게 해주는 그런 스피커도 있는데, 이 위상 스피커가 들어가는 순간 자동차의 사운드가 한 단계 훅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 장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거 좀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사운드에 대한 기대치가 확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리본 스피커면 대박이겠다. 그래서 이 차 실내에는 지금 완전히 새롭게 추가됐다라는 것은 적어도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히 놀랍게 추가된 게 하나 있겠죠. AI 기능. AI가 현대차 처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기아가 EV3를 내놨을 때 AI 어시스턴트를 넣었거든요. 그리고 신형 K
파일 나올 때도 넣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현대에는 신형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대는 한 번도 AI를 제공한 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오닉 9에는 AI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AI만 잘 만들어도 정말 대박이죠. AI는 음성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능이 좋아지는 거, 이거 뭐 당연하고, 그런 거 말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앞에 가는 차 뭐야? 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 가는 차는 포르쉐 911인데 저게 몇 년식이고요, 뭐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그거 얼만데? 이렇게 이어서 계속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 뭐 놀만한 거 없어? 라고 했을 때 당신은 나이가 어떻고 딸이 2명이고 이런 것들 좋아하시니까 요 앞에서 뭐뭐뭐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또 주차도 잘 되니까 주차도 할 수 있어요 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그냥 대충 물어봐도 알아서 다 정리해서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자동차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고, 발전했을 때 그 효과도 가장 큰 게 AI니까 빨리빨리 발전하고 빨리 넣어주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희가 EV3 타보면 이 기아의 AI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 아이고 아쉬워라. 아니, 잘 못 알려주는 건 괜찮은데 자꾸 엉뚱하게 알려줘. 삼성역에서 오늘 뭐 해야 돼? 물어보니까 삼성역에서는 블랙핑크의 팬 사인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뻥이잖아. 아니 왜 뻥을 쳐? 그리고 AI답게 뭘 해주질 않아. 와, 진짜 갈 길이 멀다. 자, 그렇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퍼플렉시티 쓰면 되죠.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이거 스마트폰 앱스토어라든지 앱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퍼플렉시티 이렇게 검색해서 깔면 앱에서 바로 해줍니다. 지금 이게 자동차용 퍼플렉시티는 아직 없으니까, 만약에 자동차 이게 깔려서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걸 퍼플렉시티에 넣어줄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카메라에 있는 화상 정보도 넣어줄 수 있고, 그러면 AI로 정말 많은 것들을 제공해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지금은 위치랑 이런 것들을 내가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역에서 뭐 하면 좋을까? 나는 두 딸의 아빠야. 이렇게 해봅니다. 지금 뭐 온갖 것들을 다 뒤져서 답을 줘요. 여기 티스토리 블로그도 뒤지고 뭐 엄청 많이 뒤지고, 그 중에서 답이 나왔어요. 삼성역 주변은 가족 단위로 어쩌고 저쩌고, 두 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어쩌고 저쩌고,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 다양한 해양 생물을 관찰할 수 있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야, 대단한데요. 봉은사, 포스코 미술관, 여기 미술관이 있는지도 몰랐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다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요즘 애들을 어떻게 보는 거야? 도파민 뿜뿜할 수 있는 걸로 해줘. 또 알려줍니다. 실내 클라이밍, 안전하고 스릴 있게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라고. 체험형 뮤지엄, 이런 것도 있고, 메이커 스페이스, 3D 프린팅 로봇 만들기, 이런 게 있었어. 요런 기능 지금 여기서 퍼플렉시티 이렇게 실행시킬 게 아니라 지금 아이오닉 9에도 이 정도의 인공지능이 들어가줘야죠. 이래줘야지 정말 대박이죠. 서칭도 제대로 해주고, 맛집 좀 검색해줘. 그럼 맛집 같은 거 서칭 막 해서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뭐 캐치 테이블이라든지 뭐 등등등을 막 서치해서 그 중에 흑백 요리사의 어떤 요리가 요즘 인기입니다, 이런 것들 딱 알려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내비게이션에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딱 찍어주고, 이거 돼야지. 갈 길이 멀다.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기자들은 요즘 굉장히 좋습니다. AI가 나와서 기사 쓰는데 2배 빨라졌어요. 진짜로 정보 서칭하는 게 너무 빨라졌어. 저희도 뭐 사실 그렇죠. 저희도 영상 만들 때 업체들하고 전화도 합니다. 그리고 만나기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 검색 당연히 하죠. 뭐 이런 것들 다 하는데, 막연히는 검색하는데 근데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는 게 어렵죠. 사실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검색하고 뭐 찾아야 될 게 한가득입니다. 블로그에서 봤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 이거 크로스 체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이거 다 들어가 봐야 되고, 이러니까 속도도 느리고 광고도 봐야 되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요즘 블로그들 보면 이게 어떤 게 신뢰할 수 있는 블로그인지 모르겠어. 정말로 제대로 된 정보 찾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퍼플렉시티 같은 AI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관련된 웹사이트 다 뒤져서 거기서 다 찾아주고 정리 딱 해주고, 텍스트도 AI로 딱 정리해서 딱 뿌려주는 거, 항목 1, 2, 3 이렇게 딱 정리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해주는 특화된 AI가 정말 필요하다 했는데, 그게 바로 퍼플렉시티죠. 이게 진작에 나오지 그랬어. 참. 퍼플렉시티는 뭐 광고도 없고 링크 일일이 들어가 볼 필요도 없고 다 정리해서 알려주니까. 그리고 사실 다른 AI들도 많지만 이게 텍스트 기반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같이 보여주면서, 여기 이런 사진들도 있는데 요거 혹시 도움이 되는 거니? 하면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도 좋죠. 사실 요즘 AI들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정말 좋아져서 이제는 와, 이런 세상이 왔네 라고 깜짝 놀랄 정도. 근데 기존의 AI를 보면 잘못된 정보를
자꾸만 맞는 정보인 것처럼 잘못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쓰기 어렵죠. 저희 같은 경우는 잘못된 거 어떻게 영상으로 내보내. 근데 퍼플렉시티는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면 그 출처가 어딘지를 보여줍니다. 어디서 보고 그렇게 대답했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출처 표시, 보통 이제 논문 같은데 레퍼런스라고 하는 여기 1번, 2번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를 찍어줘요. 그래서 그거 클릭해보면 아, 거기서 봤단 얘기구나, 그걸 믿어도 되겠네 라는 걸 사용자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정말 이건 기사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쓸 때 빠르고 정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AI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퍼플렉시티는 그냥 물어보고 답하고 요걸로 끝이 아닙니다. 뉴스레드 누르고 여기서 어디에 포커스 할 건지를 정해요. 여기에 뭐 웹서칭이냐, 아니면 기사를 쓸 거냐, 아니면 유튜브를 요약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여기서 포커스를 글쓰기라고 맞추면 글 쓰는데 필요하도록 요약 정리 딱 해줍니다. 기능적으로도 훌륭하지만 기본적으로 퍼플렉시티는 신뢰성이 있어.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모카도 앞으로 퍼플렉시티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네, 다시 아이오닉 9으로 넘어와서요. 아이오닉 9은 여러 가지로 놀랍고 훌륭한 자동차가 되겠지만 여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9의 앞유리가 너무 공기역학적이네. 앉았을 때 이 시트가 굉장히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넓게 뽑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공기역학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한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게 너무 누웠어, 앞유리가. 앞유리 끝이 손에 닿지 않을 거잖아. 이런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의 차가 한 4,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유행이었죠. 근데 그때는 그때, 지금은 조금 달라. 왜냐면 벤츠가 EQS, EQE 나왔을 때 그때 벤츠는 공기역학이 짱이다,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 벤츠가 뭐 만듭니까? G박엔 전기차를 만들어요. 전기차가 공기역학일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그래요? 벤츠 그러기야 배신 아닌가? 물론 최근에 나온 자동차 중에 아주 매끈한 자동차도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토, 리메가, 요거 보시면 진짜 매끈하죠. 이거는 진짜 외관에 뭐 하나 파팅 라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미끈한 디자인을 만들어놨습니다. 아이오닉 9도 지금 물방울이라고 했는데 이건 더 물방울이야. 지나칠 정도로 물방울이죠. 근데 참 고급스럽고 좋은데 실내도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정말 좋은데 근데 앞모양을 보면 뭘 닮았어요? 스타리아 닮았잖아. 스타리아하고 좀 비슷해. 뒷모양은 뭐하고 비슷합니까? 아이오닉 9하고 비슷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에헤이, 베꼈나? 이게 누가 먼저인지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LA에서 세븐 콘셉트 공개한 게 언제예요? 그게 202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오토 리메가 나온 게 올해 3월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뒤잖아. 그러면 이 리메가가 이걸 보고 따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왜냐면 2021년이면 지금부터 3년 전인데 3년 만에 차가 어떻게 나와요? 하시겠지만 중국은 됩니다. 중국은 보통 기획부터 최종 생산까지 2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나온 자동차는 충분히 따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역학이 유행하는 그 타이밍에 나왔어야지. 그때 나왔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나와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공기역학적인 자동차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디자인을 보고서는 당연히 공기역학 CD 값이 몇이니 하고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그러면 이 CD 값은 또 어떨까? 사실 생각해보면 리오토가 너무 잘 나왔잖아요. 리오토의 CD 값이 0.25, 그러니까 이걸 아이오닉 9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을 거거든요. 이게 조금 늦게 나왔는데 늦게 나온 입장에서 더 좋게 나와야 되지 않나. 지금 외관에서 봤을 때 딱 비교가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중국차보다 더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리오토가 이 차보다 한 2천만 원 비쌉니다. 뭐 그러면 지금 양해가 되나? 중국차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좀 싸고 뭐가 좀 바뀐 것 같죠? 우리가 중국차를 볼 때 우리보다 조금 못하고 가격이 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오닉 9이 리오토보다 조금 못하고 가격이 싸다. 왜 이렇게 됐지? 아, 리오토도 처음 나왔을 때 욕을 무지하게 먹었죠. 네티즌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차 디자인이 이게 뭐냐 이러면서. 중국 네티즌들이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 우리는 자동차 얘기하면은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막 욕하잖아. 그게 되게 당연하죠. 이 자동차라는 게 치열하고 자동차라는 걸 하나 만들면 거기 딸린 식구들이 되게 많아.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체인이 길게 늘어섭니다. 여기 나사 만들지, 그거 조립하지, 그거 갖고 와서 또 2차 조립하지, 3차 조립하지, 티어 1한테 가서 자동차 회사로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따지면 자동차 회사의 직원들만 해도 몇만 명 되지만 그 자동차 회사의 하청까지 하면 수십만 명이 거기 종사합니다. 한 자동차 브랜드에. 근데 그런 브랜드가 지금 몇 개야? 중국은 50개쯤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차 하나가 나오면 그 50개에 있는 수백만, 심지어는 10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 차에 대해서 까고 있는 거야. 저 차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막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그게 악플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중국은 그 수많은 악플들이 막 쏟아지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리오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도 이런 디자인에 대해선 부정적인 언급이 원래 많아지기 마련이죠. 기존하고 뭐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존에 멋있는 차다 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리오토 욕먹은 것처럼 아이오닉 9도 처음에 나오면 분명히 욕을 먹겠지만, 그런데 지금 리메가 꽤 잘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아이오닉 9도 나왔을 때 처음에 당연히 욕먹을 거고, 실제로 팔리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가격이 얼마에 나올 것인가. 지금 EV9 판매 가격을 보면요, 가격이 7,728만원부터 여기에 옵션을 모두 더하고 나면 9,449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1억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중간 트림이라고 해도 8천만원이 넘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거하고 똑같은 가격이면 큰일 납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재고차 할인으로 1,300만원 할인해서 샀거든요. 그때 당시 정말 인기 폭발이었죠. 그러니까 한 1,000만원 깎아주면 불티난 듯 팔리는 거야. 지금 아이오닉 9도 어떤 가격을 생각하든 간에 그거보다 1,000만원을 싸게 해주시면 정말 불티난 듯 팔릴 겁니다. 적어도 EV9보다는 저렴해야 된다. 반드시 저렴해야 됩니다. 현대차 화이팅! 네, 화이팅! 저렴하게 부탁드려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본 것 같은데 아이오닉 9에 기대되는 점도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9은 여러 가지 브랜드와 협업들을 잔뜩 하려고 한다고 해요. LG 가전을 많이 집어넣는다고도 합니다. LG의 슈드레서라고 있는데 이 슈드레서를 차 안에 넣을 것이다. 슈드레서 뭔지 아세요? 신발 말려주고 뭐 냄새 안 나게 하고 뭐 왜? 그게 필요한가? 일단은 뭐 옵션으로 넣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선택 안 하면 되죠.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바닥이 가정집 마룻바닥 같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고급차는 신발 벗고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로 신발 벗고 타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래 온돌도 좀 만들어서, 그래서 차를 점점 가정집처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차 실내를 지금 봤을 때 여기 어딜 봐서 가정집이야. 소파가 어딜 봐서 이게 가정집 소파입니까? 이거는 그냥 차잖아요. 그러니까 LG하고 뭔가 협업을 한다면 LG 하우시스하고 협업을 해서 진짜 집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차 안에 넣어놨으면 좋겠어. 바닥은 LG 강마루 이런 것들 좀 넣어서 해주고, 그리고 실내등, 요즘 들어서 보면 실내등은 필립스 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요즘은 그냥 아파트에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뭐 신규 아파트들 가보시면 마루등이 밝기라든지 컬러를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도 밝기 컬러 조절돼야지. 그리고 커튼 같은 것도 요즘 LG 같으면 커튼 막 이렇게 슉 뭐 이런 거 되잖아요. 이런 거 돼야지. 전동 커튼 쫙 이렇게 해서 쳐줘야지. 네, 그런 것들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말이라고 막 해? 말이라고 막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말이라고 좀 막 했네요 제가. 그리고 LG 냉장고가 여기 들어가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냉장고 자체는 꼭 들어가야 돼. 냉장고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커피 머신이 있으면 좋겠다. 커피 머신이 있으면 좋겠다? 진짜 말이라고 막 하시네. 아니 나 진짜 자동차 회사한테 지금 커피 머신을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해. 아니 그럼 밥솥도 내놓으라 그러지? 밥솥 괜찮은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있으면 좋겠다. 콘솔 박스 딱 열어갖고 안에 전자레인지야. 그래갖고 햇반 같은 거 척척. 진짜 말이라고 막 하시네. 아니 나 진짜. 그리고 또 가운데 빈 공간 되게 많잖아요. 아이오닉 5 보면 여기 레그룸 오른쪽 왼쪽 사이에 거기 그냥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어. 거기 왜 비워놓습니까? 거기다 뭐라도 좀 넣을 수 있게 해주지. 최소한 거기 뭔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마운트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거기다 뭘 꽂으면 거기 그대로 충전이 되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뭘 만들지는 나중에 이 후대에 다른 사람한테 좀 맡겨줘. 이 차에 그런 기능만 열어놓고, 그리고 다른 애프터마켓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저는 핸드폰 충전기를 거기다 엄청 빠른 걸 달 거예요. 저희는 거기다가 전자레인지를 달 거예요. 냉장고 달 거예요. 하는 걸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정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나는 무전기 충전기를 달 거예요. 프레시 달 거예요. 아니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거기다 달아서 충전하고 있다가 나중에 꺼내서 파티할 때 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잖아. 그런 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샤오미는 그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단한 기능 아니더라도 어쨌든 차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파트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차에는 뭔가 연결될 수 있는 포트가 하나도 없잖아요. USB 하나 연결된다? 왜 USB만 연결돼? 핸드폰에 요거 충전기예요? 요거 충전기 아니잖아. 여기다가 외장 하드디스크도 달 수 있고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포트입니다. 아주 작은 포트지만 그런 것들을 제공해줘요. 자동차도 그런 것들이 돼야지. 뭔가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포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자, 가격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격이 아이오닉 9은 상대적으로 작은 76.1kWh 배터리도 넣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EV9도 상대적으로 작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데 그게 충분히 작은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76이면 이미 좀 크거든요. 그리고 가격 차이도 미국 기준으로는 67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좀 더 나야 될 것 같아.
같아. 한 1000만원 가까이 놔줘야 그래야 좀 소형량 배터리도 사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만약에 대용량 배터리가 8천만원 정도고 소형량 배터리는 한 7,300만원 정도다. 거기 보조금을 받게 되면 대충 한 6천만원 중반?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될까? 어려워요. 사실 현대기아의 자동차 가격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야 우리가 최고의 차인데 우리가 그걸 저렇게 싸구려로 팔아서 되겠어? 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K9 같은 차를 싸게는 절대 안 파는 거지. K9이 한 대도 안 팔릴지언정 절대로 우리는 싸게 팔지 않겠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9도 당연히 EV9이 얼만데 우리가 EV9보다 어떻게 500만원을 싸게 팔아? 그러고 있을 수가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럴 수 있지. 아니 지금 기아만 경쟁 상대야? 앞으로 경쟁 상대 밀려 들어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저렴한 자동차 내놔야 되고 자동차 초반에 발동 걸리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 발동 안 걸리면 이대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동이 걸릴 수 있도록 초반에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더라도 저렴하게 팔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세단에서 사실 뒷좌석을 생각해보면 뭐가 있어? 럭셔리한 인테리어다. 끝이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MPV는 얘기가 다르죠. 뒷좌석에서 온갖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도 넣어줄 수 있고요. 슈드레서도 넣어줄 수 있고요. 뒷좌석을 뒤로 발라당 눕혀서 아주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4명이 이 차를 모두 다 사용할 수도 있죠. 아주 럭셔리한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아주 실용적인 자동차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공간이 MPV, SUV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차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를 보면 요즘 들어 평균적으로 굉장히 잘 살게 됐잖아요. 아니 저는 가난해졌는데요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1인당 국민 소득이 지금 계속 오르고 올라서 이제 35,000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을 많이 버는 곳이 울산인데요. 울산만 딱 떼놓고 보면 PPP 기준으로 1인당 7,750만원. 와 대박. 이 1인당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 다 포함 1살짜리 애기도 다 포함해서 평균 7,750만원이에요. 대단한데? 물론 이건 구매력 지수니까 울산은 돈은 많이 받고 물가는 싸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야 이제는 요 정도라면 그랜저가 최고급이다. 야 이건 좀 부족하죠. 그랜저 해봤자 4천만원이잖아. 울산에 있는 현대차 직원들이 난 1억 넘게 받는데 그랜저 4천만원짜리 차를 사라 그래? 날 뭐 그지 취급하냐? 이러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럭셔리를 넘어서 초럭셔리의 시대로 우리나라도 변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럭셔리 자동차를 보면 더 넓은 건 물론이고 더 잘 달려야 되고 더 화려해야 되고 더 많은 기능을 갖춘 차가 나오는 게 이제 당연하다. 제네시스가 잘 팔리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더 비싸다고 느껴지는 자동차가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이제는 더 비싸다고 느껴질 만한 다양한 고급 요소들 이런 걸 더 붙여서 얼마든지 더 비싼 차를 내놔도 그런 차를 살 수 있는 소비자들도 수두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그랜저가 아니라 MPV 형태, SUV 형태의 더 고급의 자동차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점이 된 거죠. 지금 아이오닉 9 영상만 지금 몇 번째 보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영상만 보내드려서는 안 되겠죠. 이제 완전한 실차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차 언제 보여드리나? 다음 달 22일에 LA 오토쇼에서 이 차가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한 달도 안 남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LA 오토쇼에 직접 가서 이 아이오닉 9 어떻게 나오는지 가장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칭 AI라고 하는 퍼플렉시티 지금 SK 이용자는 모두 다 1년 무료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만 진행한다고 하니까 SK 쓰시는 분들 지금 빨리 등록하셔서 1년 내내 무료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겠죠. 사실 저는 좀 억울합니다. 저는 지금 제 돈 내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를 냈냐면 1년에 29만원어치야. 이거를 SK 사용자들한테는 무료로 1년을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SK 사용자들은 일단 해놓고 보세요. 이거 해놓으면 무조건 이득이야. 절대 손해 아니니까. 이벤트 페이지 링크 밑에 남겨놓을 테니까 요거 클릭하셔서 그냥 1년 내내 무료로 쓰시면 됩니다. 네, 아이오닉 9 누구보다 빨리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퍼플렉시티 너무 좋은데? 이런 기능도 있어. 디스커버 이거 너무 좋다니까? 야 이게 돼? 젠슨 황이 매일 쓴다고 인터뷰. 젠슨 왕이 매일 쓴다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절약해준다고. 젠슨 왕이 왜 돈으로 못 사? 아니 시간은 못 사는데 옆에 이렇게 한 10명 세워놓고 10명한테 야 이거 좀 검색해봐 그러면 알아서 10명이 차차차 해갖고 탁 나오지 않을까? 하버드, 스탠포드, MIT 그래 너네 검색해 그리고 야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니? 하면 알아서 착 해갖고 이겁니다 이러지 않을까? 젠슨왕 재산은 얼마야? 지금 퍼플렉시티가 그러는데 젠슨왕의 돈은 124조 5천억
야 이씨 돈으로 못 사? 돈으로 살 것 같은데? 미쳤다 진짜.